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올여름 금리 인상 관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인상 단행 주장을 펼쳤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월 FOMC 회의에서는 초저금리 정책과 관련한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13년 말 이후 가장 큰 주간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기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1,000건 늘어난 31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앞서 시장은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미국의 재고 증가가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5.5% 급락한 배럴당 48.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중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국제금값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6.6달러, 0.6% 올랐습니다.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날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제금값은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각 지표의 방향성이 제각기 달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혼돈이 야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발표됐던 1월의 내구재 주문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2.7%의 증가 흐름 보였는데요. 내구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 신호탄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했던 쪽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최근 좋아지고 있는 고용지표와의 개선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부진했던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7% 하락하면서 역시나 시장에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향성을 나타냈던 지표 속에서 마감됐던 미증시, 자세한 소식 확인하시죠. 자, 뉴욕 3대 지수의 흐름입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역시나 이날도 쉬어갑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이 부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반면 가는 쪽은 나스닥입니다. 자, 이제 5,000선의 고지를 딱 13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역시나 130달러 선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먼저 마감된 유럽 시장 마감도 확인하시죠. 최근 유럽 시장의 상승 랠리가 좋습니다. 뜨거운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호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ECB에서 내달이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팽창이 됩니다. 영국 지수와 독일 지수가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독일 지수 1% 이상의 강세 흐름 연출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장으로 돌아보시죠. 전일 1990선을 지지했던 거래소와 코스닥은 617선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국내 시장, 이제 포커스는 1월 1분기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의 포석을 다져줄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맞이한 이번 주 시장 역시나 여러분들 피곤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희와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금요일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요, 지난주 설 연휴였던 관계로 AS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셨을 듯한데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 마음을 알고 계시네요. 네, NK 트렌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류 업종에 속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순환매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N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종목군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졌는데,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빠졌죠. 그러면 빠졌던 이유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 현재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14년도에 매장 수를 11개를 늘렸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했던 첫 해가 됐고요. 2015년도의 목표는 그 11개 자체를 110개로 늘리겠다, 확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매장을 늘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늘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NBA 그 농구죠. NBA에 대한 열기 자체가 또 우리나라와 또 사뭇 다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올스타전, NBA 올스타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중국 매체에서는 약 30여 개 매체가 가서 촬영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두 업체가 갔었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인기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브랜드 부분에서도 상당한 파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모 연예인이 이 NK 트렌드에 대한 그 모자를 한번 쓰고 나왔었는데요. 그 모자가 중국에서는 완판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주가도 반등이 조금 나타났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스토리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차트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월봉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점이 보이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어때요? 화릅니다.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냐면, 이 자리, 중요한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눌리더라도 이 자리 자체가 또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돼준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1월 달이었죠. 그 주봉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시면 이 부근이 되겠죠. 이 부근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잡아줬던 자리다. 그리고 상승 탄력에서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스권이다. 그죠? 그 박스권의 상단은 14,600원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하단 권력 1월달에 잡아줬던 자리는 어디가 됩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어제 어떻게, 자, 6%대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제 크게 올렸던 부분은 바로 기관에 의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 매수세 자체는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매수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속한 대응 자체가 요해지는 부분이고, 어제 사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시초가 공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13,300원, 13,250원, 뭐 지금 오늘은 갭이 안 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2,5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시초가 5% 공략주 MK 트렌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자세한 개장 분위기 두 분과 확인해보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에서 일단 출발이 됐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죠. 유창희 대표님, 현재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나요? 네, 코스피 시장이 약간 약보합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조금 이제 오후장에 하락폭을 좀 다 만회하면서 마감됐던 부분들이 오늘 조금 선 반영되면서 약세 출발하면서 1990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2000포인트 근방에서의 약간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정도 상승해서 다시 620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조금 큰 폭의 좀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어저께도 약간 눈치 보는 장세.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코스닥 시장이 62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지지업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전처럼 치고 나가기보다는, 올라오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지수의 움직임 먼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베이시스 0.12 이제 만기가 2주 남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베이시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매수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외국인들 자체가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없지 않는 한 지수의 변동성은 좀 약할 수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이 일단은 매물대 돌파를 조금 시도하는지 여부를 좀 지수를 바라보면서 같이 연동해서 선물하고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다시 1097원대 오늘은 한 5원 정도 올라가지고 11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옆으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환율이 됐든 선물이 됐든 크게 시장을 요동시킬 만한 요인은 아직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수의 방향성만 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입니다. 전일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기가 쏠림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코스닥에서의 부재가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연출되고 있나요? 네, 일단 상황은 어제하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 어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물론 장 초반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감은 못 잡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처음
분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판단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81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억과 169억 순매도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주체별로 좀 쪼개서 보면 금융투자가 장 초반에 조금 많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152억 순매도, 그리고 보험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각각 소폭의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한번 보죠. 업종에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 통신, 그리고 철강금속, 음식료, 종이목재, 비금속, 의료정리, 건설, 그리고 이런 업종들 매수 기조 좀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IT와 전기가스가 좀 초반에, 통신도 그렇고요, 상위에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순매수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관을 한번 살펴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 기계, 은행, 종이목재, 보험 정도의 섹터에서만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어떤 업종을 많이 파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IT 서비스, 이런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건설과 전기전자 쪽에서 약간은 좀 수급이 충돌되고 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섹터, 그리고 물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매도폭, 소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하고 화학 섹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4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억 순매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수급 주체별로 보면 금융투자가 매도, 그리고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전부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업종으로 보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화학, 그리고 기타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제약, IT 부품 쪽, 디지털 컨텐츠, 화학, IT 부품이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좀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일단 IT 업종들이 한 2, 3거래일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큰 매도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을 보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음식료, 담배, 금융 쪽에서 매도폭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락문화, 제약,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쪽에서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좀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많이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짚겠습니다. 화학주에 이어서 전일 가장 강세를 보였던 쪽 건설주인데요. 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대형주들의 매기가 쏠리는 것인지 현재 업종별 분위기 상황 체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를 띄어서 그런지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들이 소폭 약세를 좀 띄고 있고, 화학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화학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1%대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2%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쪽도 포스코가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등 관련된 대형주들이 조금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업종이 좀 약세를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힘이 없는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기아차, 현대차 모두 조금 소폭 약세 그룹을 띄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를 좀 이끌 만한 대형주들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설업종은 어저께 영향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쨌든 1분기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금호산업이 한 10%대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거 외에는 신세계건설도 2%대, 그리고 나서 대형 종목군들,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설주들은 오늘 약간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권이라든지 은행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특별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업종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쉬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락문화 쪽으로 해서는 일단 파라다이스가 반등을 오랜만에 한 2%대 넘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뉴 역시 어제 오늘에 이어서 반등세를 좀 이끌어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알서포트라든지 YD 온라인, 컴투스, 웹젠 등이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조금 영향이 있었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큰 폭의 조정들이 한번 나왔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요거 질비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방금 전에 게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좀 확대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IT 부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갤럭시에 대해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달러화 강세 보이면서 5원 이상 올라가면서 출발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5원 70전 상승한 1102원 9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 차익 실현 물량 및 내고 물량 등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면서 1,1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 미국의 1월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양호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엔도 119엔 초중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대비 0.7% 급락했지만 음식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2%선을 회복하는 등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차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04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4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97원 20전보다는 약 6원 15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오늘 서울 한시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월말 내고 부담도 있기 때문에 1,100원 중반대에서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가 핵심 지표로 인식된 상황인 만큼 오는 6월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재차 강화됐기 때문에 강한 달러에 대한 기대는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역시 1,100원 초중반대에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100원에서 1,110원입니다. 네, 1,100원대 소중반에서의 힘겨루기 예상해 주셨네요. 외환시장 동향 확인했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정유주 간밤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50달러선 아래에서의 흐름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감이 부각됩니다. 국내 정유주 일제히 약세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엿새째 상승 랠리 보이면서 신고가 다시금 써내리는 모습인데요. 복합 쇼핑몰 레저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정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유가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48.17불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좀 반등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하락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유가가 다시 뭐 쭉쭉 올라가지고 100불 간다라고 생각한 적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일정 부분 다시 올라왔다가 반등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핑계 삼아 최근에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화학주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가 뭐 다시 한번 뭐 40불 초반을 위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 혹은 올 1월 달처럼 막 하락을 해가지고 40불에서 30불, 30불에서 20불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유가에 의해서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석유사이클 업황이 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올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그런 것을 선 반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유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SK이노베이션, 뭐 S-오일, 뭐 GS 모두 조금씩 무리하게 손절매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신세계건설의 상세가 무서운 것 같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10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6만원 돌파를 코앞에 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건설이 복합 레저 쇼핑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에 수주가 되어 있는 것 외에도 송도라든지 다른 쪽에 가지고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건설 업황 자체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업 대비해서 높은 건설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주가라는 게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00% 이상, 한 1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 서서히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 정도 올라왔다라면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 수렴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좋은 뉴스만 기대를 하면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서서히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니더스가 이틀째 상한가로 직행이 됩니다. 이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CS 윈디입니다. 이 사상 최대 실적 나타냈다고 해요. 실적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현재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유니더스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유니더스하고 이제 현대약품이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수혜주로 해가지고 어제 오르고 오늘까지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니더스는 이 콘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임 도구죠. 왜 이제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하느냐. 일단 간통죄가 62년 만에 없어졌고요. 국가의 형벌권에 대신해서 이제 민사와 가사소송 쪽으로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형벌이라는 이 제목이 붙었는데 이제는 이제 민사 쪽하고 가사소송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업 피임약을 좀 제조하는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이 간통죄 폐지 때문에 좀 올랐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과연 뭐 유니더스라든지 현대약품이 오를 이유가 있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좀 터졌는데 일단 이슈는 분명히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흐름이죠. 어제는 분명히 상한가로 직행했고 오늘은 일단 굉장히 좀 차익 실현과 어떤 매수 이
수급 주체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수급의 어떤 충돌이 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만약에 큰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상승을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오늘 좀 약한 모습으로 봉이 마감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가통채 폐지라는 이슈가 유니더스라는 회사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안겨줄지 이 부분은 뭐 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인 어떤 뉴스 및 이슈에 의한 상승, 급등 정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인 매수 참여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이제 호실적이 나왔죠. 연결 기준 2014년도 영업이익이 688억 2,821만 원, 전년 대비해서 94.4%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3,292억 3,314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71억 4,564만 원, 매출액은 11.1%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2.7% 증가했으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좋은 성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실적은 CS 윈드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에 해당이 되고요. 캐나다 쪽에 온타리오주 폭력 시장의 호황, 그래서 캐나다 생산법인의 생산성이 좀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가동률이 증가했던 부분이 수익성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국제 유가 급락과 같은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풍력 타워 제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박스권에 있었죠. 2만 원 중후반대 이 박스권 이 부분을 오늘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CS 윈드는 앞자리가 3자로 바뀌어야 주가가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 3만 원대 가격을 안착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풍력 시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시장이 최근에 좀 곽강을 못 받았던 이유는 유가가 싸졌기 때문이죠. 유가가 싸졌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유가 안정세에 의해서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 시장도 다시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대체 에너지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가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금호산업입니다. 이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인수전에 참여했고요. 박삼구 회장과 또 이 롯데와 사모펀드가 제휴한다라는 소식도 솔솔 들려옵니다. 현재 3파전 예상되는데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허가 회의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4흘째 밀리더니 나흘 만에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줍니다. 자, 먼저 금호산업부터 분위기 좀 점검해보죠. 네, 금호산업이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 난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금호산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호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금호산업 전체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크죠. 이제 계열사 다른 업체들로는 순식간에 재계 순위가 급격히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한 6개 정도에서 지금 금호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인수 의향서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신세계 그룹이고요.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면세점 사업도 있고요. 거기다가 급식 사업 관련해서 외식 이런 브랜드 관련된 것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참여 금액을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호산업의 가격 자체가 더 비싸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M&A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작년 11월 달부터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세계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 어떠한 코멘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현재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인 박 회장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가가 좀 하락을 반복하는 급등락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10%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들. 일단은 뉴스거리는 좋은 뉴스지만 조금 주가 자체로만 본다라면 크게 반영할 만한 여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모처럼만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조금 급락이 나왔었다가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결국에는 램시마인 것 같아요. 램시마가 미국에서 특허 취소, 특허권 이제 만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램시마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영향이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기존의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부분들. 특히, 주가라는 것은, 가장 큰 불확실성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4만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조정 없이 한 2주 만에 혹은 3주 만에 급등세를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전처럼 상한가로 막 직행하기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0원, 6,000원 전후로 해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7만원대에서 약간의 매물대를 맞으면서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는 종목 동양 네트워크스입니다. 장초반 급등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회생 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고요. 다음은 해인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8% 가까이 올라가네요. 두 종목 흐름 점검해 주시죠. 네.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 절차에 대한 종결 신청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전날이었죠. 회생 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변제 대상 금액 중 50% 이상을 변제했다. 올해 그리고 또 5금동 소재의 사옥을 매각을 해서 회생 담보권 등을 변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또 회생 기업이 회생 종결 신청 이 부분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좀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가 점차적으로 좀 정상화되어가는 이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잘 경영진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회사 내부자들이 잘 끌어가고, 그리고 회생에 대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어떤 이 명세화 시키는 절차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 이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생이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거죠. 주가도 그렇고 거래,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크레딧의 어떤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사실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는데, 다음 주가 좀 중요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리 1180원인데 다음 주가 좀 중요는 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이 주가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해인인데, 해인도 역시나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인이 이제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 시켜놨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4억 8,334만원,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3.8% 증가한 2,603억 8,572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 장기순이익도 18억 9,395만원 흑자 전환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끌어냈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 1분기인데 올해 1분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 방산산업 최근에 또 진출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원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저께까지는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실적 발표와 동시에 갭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은 신규 매수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지켜보시는 분들 아니면 밑에서 좀 밑에 가격권대에서 3,000원대에서 좀 사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자리지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해라 이 부분보다는 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기회를 보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투자 키포인트 잡고 가야죠. 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약간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조금 이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간 2,000포인트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에서의 약간 머뭇거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이틀 정도 쉬어가던 모습을 연출시켰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3월 초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월말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좀 강세를 띄었다라면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뭐 기존의 긍정적인 뉴스들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리고 유럽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3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에 이제 그 지수별로 약간 승고리가 발생되고 있고 코스닥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고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심리적 저항세를 좀 돌파를 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뭐 2050포인트대까지 노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제가 월요일에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하셨던 말씀드렸던 시각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구호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 고민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 뭐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공략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제 시그널은 뭐 코스닥 쪽 지수 쪽에서는 좀 삭봐도 되는 시그널은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분명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은 실적 없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게임, 뭐 바이오, 제약 다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도 그렇게 급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형주가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큰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역시는 대형주 쪽이 좀 만만하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관심을 좀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는 대형주가 그래도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대형주에서 어떤 섹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가 맞는 것 같아요. 화학도 좋고, 조선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건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는 코스피에서 좀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끌고 나가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화학, 건설, 경기 민감주로의 긍정적인 방향성 제시해 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도 1990선은 지지하고 있네요. 현재 0.10% 밀립니다. 1991선에서의 흐름입니다. 1990선 지지력 테스트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자, 전일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404억 원 정도의 매도세, 연기금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들어와 주지 않네요. 코스피 시장 받쳐주는 쪽은 개인 나홀로의 매수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현재 구간 지수 확인하시죠. 자, 현재 0.93%의 상승 흐름입니다. 622선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일중 확인하시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620선 위에서의 출발이 됐습니다. 이후 상승폭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620선 다시금 회복에 나섰습니다. 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의 빈자리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도세네요. 소폭이지만 현재 4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51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나섰습니다. 4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확인하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큰 그림에서 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3월 20일 유동성 자금 유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15 MWC를 앞두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과 전자결제, 무선충전주에 관한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저가 매수가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시장보다는 실적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돈지점 안상현 대리와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시장 지수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까요? 예, 지금 우선은 코스피 시장으로 약간 코스닥 시장에서 어저께 그리고 구정 이후로 조금 이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자금 이동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개별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 귀환이 조금 있었죠. 그 코스피가 단기간에 121선과 201선 이평선을 좀 돌파하면서 좀 거침없는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던 그렉시트 우려라든지 미국의 그 기준금리 조기 인상 논란이 좀 해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코스피의 그 추세 전환 움직임이 조금 더 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또 다른 그런 변동성이 많지 않다. 즉 상승 혹은 하락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날 것은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코스피 반등 과정 좀 종목별로 보면은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주가 수익률이 부진을 했던 그런 화학이라든지 건설, 에너지 등 그 낙폭과 업종군으로 좀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업종별 트레이딩 PBR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업종군이 2009년 이후 형성된 그 밴드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에서 좀 접근하실 때에는 낙폭과대 주에서 화학이랑 건설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코스피는 약간 약보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이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5포인트 상승해서 622.8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끌고 있는 종목군들은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그 코스닥을 좀 지금 다시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또 조정도 잘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 실적 개선주, 턴어라운드주, 반도체 장비주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 그쪽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3D 랜드 투자가 굉장히 좀 주요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통신 장비, 증권주는 유지를 하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에서는 화학이랑 건설주, 낙폭 과대주 쪽 이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판단하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전문가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종목들을 좀 피킹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주, 그다음 실적 개선주 이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과 건설 같은 낙폭 과대주와 함께요. 실적 개선주, 턴어라운드에 관한 이 관심을 갖자는 투트랙 전략 세워주셨네요.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핵심 전략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세워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목이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요 급하게 와서 제가 출연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시장에 대한 얘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도 여전히 좀 상승 가닥 속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1990선 위를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수를 크게 다시 꺼뜨릴 만한 요인이 있느냐 살펴보면, 그러니까 베어마켓적 요소라고 하죠. 이런 요인이 있나 살펴보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마켓적 요소는 얼마든지 지금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불마켓적 요소로 살펴보자면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이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590선이 지지가 되면 이게 600, 610, 620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620 부근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62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어떤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 누르는 쪽과 밑에서 이제 올리는 쪽, 받치는 쪽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힘의 균형상으로 보면 위쪽으로 드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들기에는 지금 아직 불안적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분위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간다 3,000포인트 가도 그냥은 못 가겠죠. 그죠? 이렇게 흔들다 가고 뭔가를 계속 변동을 주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지금 글로벌적 경기로 보면 전부 다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인플레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경기 부양책과 어느 정도의 정책적 요소만 맞아떨어지고 실적만 이제 받쳐주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최악이라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당분간 이 대외적 환경에서는 증시의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올라올 것이고, 유럽계 한머니, 그러니까 이 순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 지속적으로 이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섹터가 지금 순환매 구조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을 필두로 해서 잘 올라오다가 그 지수를 또 사물 인터넷이 조정이 들어올 때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던 것이 핀테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였어요.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받쳐주면서 또 사물 인터넷에 조정이 들어왔고,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정이 들어오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또다시 이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위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수는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질 우려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 지수는
199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523선까지 또 상승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를 좀 반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이겠죠.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내에서 조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지난 종목군들 중에서 좀 특징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잘 올라왔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3D 프린트 관련주였어요. KDC가 이게 상장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KDC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근데 KDC는 사실 제가 위험군이라고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관자가 붙었어요. 그죠? 관자고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관자가 관리 종목의 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적으로는 조금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STI는요. 실적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보사 관련주들 분명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죠. 그죠? 하나생명 한번 볼게요. 하나생명도 최근에 급등세가 제가 출연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생명이 급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생보사 관련주들이 중국의 M&A설과 더불어서 지금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이 관심 종목군 위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장에 매수세가 쏠릴 만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의 가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중에서도 웨이포트라인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 또다시 상승의 폭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에 큰 시세가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즉 시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다시 한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섹터 순환매 차원이에요. 전일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간통죄 위헌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가 올랐느냐면요, 콘돔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죠? 가격 제한폭까지 막 올랐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죠? 등산복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등산복 가서 바람 피운다는 얘기입니까? 이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갈 데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조금 종목적으로 집중해 봐야 될 시기다. 그리고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심지궂은 매매를 쭉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목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말을 또 많이 하니까 목이 살짝 따가운데요. 요번 주까지는 공개 방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좀 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진짜 완전하게 돌아온 목소리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건승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반등의 포석을 다지며 치고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조금 쉬어갑니다. 자,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네요. 0.03%의 하락세, 1990선에서의 지지력은 공고히 합니다. 1992선에서의 흐름 연출됩니다.
코스닥은요 620선 재안착하며 출발이 됐는데요. 상승 여력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622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금요일장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한 주 마감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신 후에 저는 월요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